이번 순서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지역본부 황미애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와 판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동근 대표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생활 필수품이 됐잖아요, 스마트폰이요. 뭐 그에 따라 관련 상품들도 새롭게 많이 등장을 하던데요. 이분 역시 뭐 이런 동기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 대표는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보고 2010년 창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관련 액세서리 시장도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피커하고 이어폰을 개발하고 직접 제조와 유통을 병행을 했습니다. 예. 사업 초기에 이어폰을 먼저 생산을 하게 됐는데요. 작은 회사로 출발하면서 시장성이 있다면 반드시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니까 꼬이지 않는 플랫 이어폰, 그러니까 일명 칼국수 이어폰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칼국수처럼 납작하게 만들었기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지금 이어폰 회사라면 거의 다 플랫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어폰을 만들어 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이 이어폰 꼬이고 이거 안 풀리면 참 짜증도 나고 애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셈인데 시장에 내놨을 때 반응 어땠습니까? 이 초기 개발한 칼국수 이어폰을 만드는 것은 기술상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잘 팔리는 이어폰을 만드는 것이 과제였는데요. 네. 일단 꼬이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일부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브랜드가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 그래서 박 대표는 자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차별화된 케이스 디자인에 투자를 하고 또 전문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어폰 박스 디자인을 좀 고급화시켰고요. 네. 또 이어폰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추가적인 또 제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제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이는 뮤직 쿠션을 개발했는데요. 뮤직 쿠션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일반 그 목 쿠션에다가 네. 안에 스피커를 추가해서 전자파와 난청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만이 조용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색다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뮤직 쿠션이라는 용어도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요. 예. 이렇게 음악 관련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다 보니 대기업 교육업체에서도 자기들의 교육용 콘텐츠에 나오는 캐릭터 모양의 스피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추가된 아이템이 기존의 포터블 스피커에다가 인형을 씌워서 캐릭터 스피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니 이런 쿠션에서 음악이 흐르는 뮤직 쿠션이라는 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 학습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뮤직 쿠션으로 들으면은 이거 안 좀 필요하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뮤직 쿠션을 듣고 직접 들려주는 음악의 열의 와우라는 이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깜짝 놀라는 제품이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고객이 일단 음악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또 그리고 제품이 뭐 마음에 든다, 뭐 등등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데 막상 이게 매장에 있거나 인터넷 상품만으로는 이제 알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연예인 모델이나 뭐 TV 광고를 할 수도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체험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 대표가 이제 적극 뛰었습니다. 그래서 예.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체조 경기장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 부스 하나를 얻어갖고 나가서 무작정 이어폰하고 뮤직 이 쿠션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 참여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하나씩 제품을 들어보게 하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예. 너무 힘들었지만 홍보 효과는 대만족이었다고 기억에 남는 그렇군요. 에피소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리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좋아도 이게 사실 상품화돼서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 판로 개척이 또 문제였겠어요. 맞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판로 개척인데요. 예. 사실 박 대표도 제품만 잘 만들면 사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창업을 한 것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어폰을 만들어 파는 회사는 이미 차고도 넘치는 이런 시절이다 보니 이름도 없는 무명 브랜드를 흔쾌히 사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스마트폰 영영대 무료 제공이라는
그 멘트로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를 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경품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이제 쇼핑몰을 추구하는 회사였는데 네. 마케팅 초기 시점이라서 초기 제품의 공급처로 서로 윈윈을 하면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 대표가 이제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초기에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었고요. 네. 또 그 후에는 온라인 오픈 마켓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판로를 넓혀갖고 시장 상황 또한 이제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적절했고요. 독특하고 좀 신선한 제품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품질이 결국은 뒷받침해 주었기에 현재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박 대표가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 다른 사업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박 대표는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서 한 15년간 근무를 하고 7년간은 이제 뭐 컴퓨터 개발 쪽에 그리고 8년 동안은 영업 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뭐 경영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휴먼 네트워크도 많이 쌓아서 누가 봐도 창업하기에는 뭐 거의 부족하지 않아 보였는데 예. 그러나 시장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지인과 함께 이어폰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소리만 좋다고 누구나 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제품의 디자인 능력이나 마케팅 분야를 소홀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또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그 아이디어 제품 하나가 성공했다고 이제 거기에 또 무작정 매달리다 보면은 그 스마트폰의 특성상 금세 유행이 지나간다든지 그럼요. 또 예. 경쟁사에서 계속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게 됐을 때 회사가 좀 밀리기 쉽잖아요. 계속해서 뭐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제품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같이 상품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시로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이런 브레인스토밍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같은 이어폰, 목 쿠션, 스피커라 하더라도 박 대표가 만들면 알루미늄 바디의 뭐 플랫 이어폰이 되고 뮤직 쿠션으로 변하고 또 캐릭터 스피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자, 뭐 이런 분야의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끝으로 어떤 조언을 들려주실 건가요? 예, 창업해서 기존 업체와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차별화된 제품 개발력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신선한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자세 또 이런 것들을 그 제품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시장과 소비자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이 보인다.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지역본부 황미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국 일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KBS 지역구 광주, 청주, 원주, 울산 네 곳을 먼저 연결해 볼 거고요.